우리 교재 모두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핵심 이론, 예상 문제, 연습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상 문제에도 성상이 있고 시설 기준이 있죠. 성상은 가볍게 보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열심히 봐도 효과가 낮아요.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예상 문제에서 뭐를 열심히 봐야 될까요? 시설 기준은 양보하지 마시라고요. 여기에서는 특히 시설 기준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건 지금 성상이잖아요. 그죠? 가볍게 보시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흰머리 많이 생겨요. 연수산 칼륨에 진한 황산을 가하면 위험한 이유로서 옳은 것은, 이건 뭐만 보면 돼요? 답만 보면 되죠. 그죠? 그리고 해설 한번 읽어보면 되죠. 폭발성의 이산화염소와 가염수산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해설도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염수산 칼륨에 진한 황산을 가하면 폭발성의 이산화염소와 가염수산을 생성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2번에 다음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 잘못된 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줄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해답을 보니까 4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1번, 2번, 3번 해설을 봐줘야죠. 그래서 해설을 보고 잘못된 거를 고쳤더니 수소가스를 방출하는 게 아니고 산소가스를 방출을 해요. 해설을 봤더니.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유기물의 접촉에 의해 분해되어 발화하는 일이 있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해줘야 된다고요. 소화에는 건조사 등을 사용하고 물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은 맞는 내용이잖아요. 저장 취급 시에는 충격 마찰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는 인류 공통 성질이잖아요. 물과 반응해서 폭발성의 수소가스를 방출한다. 이게 잘못됐고요. 산소를 방출한다. 이렇게 고쳐서 공부해 주시면 된다고요. 이건 제가 설명하려고 고쳐놓은 거고요. 염수산 나트륨 위험성에 대한 것 중 잘못된 것은, 그럼 얘도 잘못된 거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예, 1번, 2번, 3번이 맞는 거잖아요. 맞는 것도 한번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황, 목탄, 유기물 등과 혼합한 것은 위험하다. 상온에서는 비교적 안정성이 높다. 수산화 나트륨 용액과 혼합한 것은 특히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원래 안 위험한데 위험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잘못된 거예요. 과산화 나트륨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과산화 나트륨,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잖아요. 그죠? 무기 과산화물류에 속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 핵심을 통해서 알고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요. 예상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외울 건 외우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온에서도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방출한다. 그죠? 물과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많은 양의 물과 반응할 때는 폭발하나 유기물과 강한 충격으로는 폭발하지 않는다. 많은 물과 반응할 때는 폭발하지 않지만 유기물과의 강한 충격으로는 폭발한다. 이 반대로 좀 잘못됐어요. 자, 가산화 마그네슘. 틀린 것은, 맞는 것은 뭐예요? 산과 녹아서 과산화 수소로 된다. 습기나 물에 의해 활성산소를 방출한다. 산화제와 혼합하여 가열 또는 마찰하면 폭발한다. 회색 결정이다. 이게 잘못됐네요. 백색인데. 위험물질마다 색상을 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개별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성질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가산화 바륨은 황색이 아니고 백색. 알코올 에틸렌은 잘 녹는다? 녹지 않는다. 별로 독성이 없다? 독성이 강하다. 네,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맞는 게 이렇게 3번이 맞고요. 과유수산 칼륨 넘어가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제1류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1류 위험물의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가열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 환기가 잘 되는 냉소에 저장할 것, 가열 충격이나 마찰을 피할 것, 용기를 옮길 때 개방 용기를 사용할 것. 이거 쉽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거 이제 나오면 정확하게 맞으시라고요. 인류
위험물 중 물과 만나서 발열하는 것은 여기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 물 주스하면 안 되는 거. 과산화나트륨,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이런 것도 정확하게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통설정 중에 소화 방법 중에 뭐가 있었어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은 물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앞에 부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도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15번 요걸 좀 써주세요. 칠레초석이라 부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칠레초석은 질산칼륨을 칠레초석이라 하지 않고요. 질산나트륨을 칠레초석이라 합니다. 21번에 염소선 암모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소화약제는 포소화약제를 사용한다. 일유위험물에 포 써요? 물 아니면 건조사잖아요. 그죠? 과염수산 염류는 지정수량이 300이에요? 지정수량을 외웠을 때 이 문제는 정확하게 맞을 수 있는 지정수량 진짜 중요해요. 50kg에 해설이 다 있어요. 그 정도는 다 외우고 이 문제를 풀어야죠. 개별 성질에서는 무슨 물질이 어디에 속하는지 여기까지 다 알고 이 문제를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걸 훌 섞어 놓지 않았잖아요. 제일 처음에 1류 나오고 2류 나오고 3류 나오고 보면 얘는 다 당연히 뭐 1류죠 뭐 몇 문제까지는 그 다음에 2류가 쭉 나오고 그죠? 교재는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시험 문제는 그렇지 않죠. 과유선 암모늄은 무색, 무친데 여기는 황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잘못됐다 이렇게 다들 있습니다. 흑색 화약의 원료는 질산칼륨, 나트륨은 아니고요. 질산칼륨, 황, 탄, 소 등이다. 그죠? 질산칼륨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비중이 2.11이고 녹는점이 250이다. 결론적으로 잘못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뭐 336도씨인가를 어떻게 다 알기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물질들마다. 기사시험이다 그러면 당연히 뭐 잘못된 거 1번이다. 이렇게 해답 위주로 공부하면 되니까. 관리사는 그렇지 않다. 특징이 있죠. 과망간산 간자가 빠졌네요. 예. 광환원제가 아니고 강산화제다. 자, 쭉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해보시고요. 여기도 뭐 500도씨인데 여기에 이제 해설에 있죠. 370도씨 쭉 있습니다. 대부분 해설 참조하면 알 수 있습니다. 물에 녹아 발열한다. 물에는 불용성이다. 그죠? 황리는 물에 안 녹아요. 그래서 물 속에 저장을 하죠. 67번에 산화칼슘 있죠. CaO. 이것을 생석회라 합니다. 생석회. 석회다 그러면 칼슘이 들어간 걸 석회라 합니다. 칼슘이 들어간 걸. 68번에 보게 되면 생석회는 CaO. 소석회는 뭐예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예, 수소산소. 그죠? 수산화 칼슘. 소석회는 수산화 칼슘입니다. 자, 이나석회 71번에 요 이나석회는 CA 3개, P 2개 좀 써주시고요. 카바이드 있죠. 카바이드. 뭐 카바이트 또는 카바이드라고도 하는데요. CaC2 즉 탄화 칼슘이에요. 물하고 이렇게 만나면 뭐가 발생하죠? 가연성 가스인 아세틸렌 가스 발생하죠. 74번에 칼슘 카바이드, 탄화 칼슘, 그냥 카바이드 같은 말이에요. 아세틸렌의 착화 온도는 255도다. 여기 있죠? 305도씨입니다. 카바이드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데 아세틸렌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관계 있죠, 그죠? 물하고 접촉하면 아세틸렌이 발생을 하니까 연관지어서 나오는 거죠. 금속 나트륨은 물보다 가벼운 금속이다. 이건 뭐 잘못된 건 아니고요. 맞는 내용이고요. 금속 나트륨의 비중이 0.97이에요. 1보다 작으니까 가벼운 거죠. 89번에요. 에테르의 일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에테르의 연소 범위가 1.9에서 48%예요. 예를 들면 휘발유요. 휘발유 1.4에서 7.6%입니다.
그러면 얘가 더 좁잖아요. 이거 한 개만 보더라도. 그죠? 가장 좁다. 아니죠. 에테르, 가솔린, 벤젠의 공통 성질 중 옳지 않은 것은 착화 온도는 모두 200도씨 이하다. 착화 온도 에테르가 180도씨, 가솔린이 300도씨, 벤젠이 538도씨예요. 진짜 뭐 힘들지 않겠어요? 저는 계속 풀 때마다 왜 이렇게 힘들죠? 이런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한 데까지만 하시라고요.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렇지 않아도 합격할 수는 있으니까. 97번 톨루엔의 착화 온도는 등유보다 낮으며 제1석유류에 속한다. 톨루엔의 착화 온도는 552도씨, 등유는 200도씨. 착화 온도가 뭐가 더 낮아요? 등유가 더 낮다고요. 톨루엔 착화 온도는 552도씨, 등유는 200도씨. 클로로벤젠에 대한 건데요. 벤젠은 제1석유류, 클로로벤젠은 제2석유류예요. 클로로벤젠이 벤젠과 같은 물질이다? 클로로벤젠이 벤젠과 같아요? 클로로벤젠, 니트로벤젠, 벤젠 다른 물질이죠? 자, 초산 무슨 산이라고요? 초산 아세트산. 그래서 이 초산 즉 아세트산은 제4류 위험물, 제1석유류, 비수용성 이런 데까지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초산 에스테르류, 제4류 위험물, 제1석유류, 비수용성이다. 개미산 에스테르류 105번에요. 이거 하나 써주세요. 개미산은 같은 말이 무슨 산이다? 포름산이에요. 개미산, 포름산 같은 말입니다. 메탄올, 메칠 알코올. 주정이 아니고 목정. 에칠 알코올을 주정이라 하죠. 술 재료가 에칠 알코올이죠. 얘는 이제 공업용이고 먹으면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망을 하고. 피리딘 틀린 것은 4번인데요. 왜 틀렸어요? 여기 있죠? 제1석유류인데 제2석유류라고 했으니까 종류만 딱 알아도 구분만 돼도 이 문제는 정확하게 이거 피리딘 4번 잘못됐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솔린 특수 인화물로 구분된다. 그래요? 제1석유류로 구분되잖아요. 벤젠, 에테르의 공통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증기는 공기보다 모두 가볍다 이렇게 했는데요. 벤젠은 2.7이고요. 에테르는 증기 비중이 2.6이에요. 가솔린 얘는 비워놓은 이유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범위니까 비워놨는데요. 가솔린 액체는 물보다 가볍지만 증기는 무겁다. 그래서 모두 공기보다 가볍다가 아니고 모두 공기보다 무겁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벤젠의 연소 범위가 뭐하고 아주 유사하죠. 개솔린하고 아주 유사하죠. 그죠? 이 벤젠뿐만이 아니고요. 이 사류 위험물의 폭발 범위는 대부분 낮아요.